선생님, 섹스가 뭐예요? 어, 그거는 말이야. 아직 몰라도 돼. 선생님, 오랄 섹스가 뭐예요? 어, 어, 음, 그거는, 그런 건 어디서 배웠니? 아주 세상에 말세구만. 선생님, 그럼 에이널 섹스는 뭐예요? 그래, 이건 내가 꼭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너가 어른이 된다면 말이지. 회사에 들어가면 말이야. 널 정말로 사랑해주는 회사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널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회사나 조직, 그런 곳에 들어간다면 너에게 사회가 에이널 섹스를 해줄 것이야. 선생님은 이런 걸 다 어떻게 아세요? 그거는 말이지. 윤스키 썰타임 이상한 라디오 에피소드 4 섹스라고 외쳐해서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젠더와 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목소리를 보태보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과연 지금 섹스와 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청년, 남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랑 노래, 랍티미스틱 리믹스, UMC가 피처링한 노래죠. 찾아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운율을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를. 너무 가난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를.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 너의 자취방 안을 담배 연기와 소주의 쓰디쓴 습기로 가득 채우고는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피곤한 듯 충혈된 눈으로 나를 외면하는 거부하는 몸짓으로 굵은 팔뚝으로 꼭 붙들어 놓고 사랑한다고. 준비했던 수식어나 농담 같은 것들 결국 모두 잊은 채로 터프한 척 딱 한마디. 오빠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이제 정말 지겨울 것 같아. 여기서 일하면서 보니까 말이야. 샴페인 안에 반지를 넣어둔다거나 아니면 꽃을 만땅 채워놓고 차 트렁크를 열게 하거나 정말로 멋진 방법들이 많고 많던데 꽃을 그렇게 살려면 이달 방세는 포기야. 차는 빌려 쓰면 되고 방을 빼줘야 되는데 같이 살고야 싶지만 먼저 고백을 멋지게 해야지. 그치만 시간이 있을까 싶어. 너는 하루에 10시간, 오빠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면서 지나가고 한 달에 이틀을 쉬는데 누워서 TV를 보든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게 되더라. 어쨌거나 마음만은 제발 받아달라는 구질구질한 말들은 이제 하고 싶지도 않다. 친구들 만나게 되면 재밌게 잘 놀아.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네 생일. 너무 가난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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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서 흘리는 눈물이 기억에 남게 되지 않기를. 이렇게 첫 번째 버스 그 1절이 지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화자, 래퍼 혹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빠. 스스로를 오빠로 지칭하는 거에서부터 벌써 한남의 냄새가 물씬 풍기죠. 예, 자취방 안에서 담배 피고 소주 마시고 여자분이 싫다고 하는데 꼭 붙들어 놓고 꽉 굵은 팔뚝으로 꼭 붙들어 놓고 사랑한다고. 한남이죠. 근데 이 사람을 한남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꽃으로 멋진 고백을 받고 싶고 꽃 샴페인의 반지도 받고 싶고 그런 한 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갈라치기를 하고 그 둘이 공통됨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전 너무 아쉬워서
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가 직장을 얻게 된 게 오빠 너무나 기뻐. 원래 그 회사는 이쁜 경리를 좋아한다는데 하긴 성형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지만 네가 채용된 건 정말 당연한 거라고 봐. 부장님이 자꾸 눈길 줘도 신경 쓰지 마. 원래 너처럼 이쁜 애들은 팔자가 다 그래. 오죽하면 부대 앞에 식당에서 오빠가 널 꼬셨겠니. 서울 따라온 거 후회는 않지? 특별히 네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밥만 먹어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반찬을 내가 먹어치우면 웃길 것도 없는데 미소가 스쳐 지나가. 추석날 너 고향 내려가 줄 때 줄까 하고 선물 하나 산 적이 있었어. 지갑인데 역 앞에서 오토바이가 채갔다. 포장지가 비싸길래 포장 못했던 게 문제였어. 안에 편지를 잔뜩 써놨더니 돈이 많이 들어간 줄 알고 털었나 봐. 세탁소에서 빌려 입었던 정장이 어울리기는 했나 보더라. 부티가 났나 봐. 별로였나? 가난은 남자를 심각하게 약해지도록 만들지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더욱 나약하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네 생일. 너무 가난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를. 4번 반복하고 돌아서서 흘리는 눈물이 기억에 남게 되지 않기를. 여기서 저는 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젠더와 이 섹스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여성분 직장 얻기 힘들었나 보죠. 여성분 격리로 뽑히셨는데 뭐 아마 고졸이시겠죠. 상고. 여성분 성형 같은 거 생각도 안 해본 이유 무엇일까요? 워낙 예뻐서 그러셨기도 했겠지만 돈도 없으셨겠죠. 이 오빠는 부장님이 자꾸 눈길 주는 것이 괜찮을까요? 정말 신경이 본인은 안 쓰일까요? 원래 이쁜 애들은 팔자가 다 그런 거고 자기 여자친구는 이쁘니까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자기가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 일에 때려쳐. 오빠가 뭘 살려줄게. 이런 말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이 여자분 고졸의 지방 출신이신가 보네요. 오죽하면 부대 앞에 식당에서 오빠가 널 꼬셨겠니. 서울 따라온 거 후회는 않지. 남자 뭐 서울에서 왔는지 어쨌든 대도시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여자를 부대 앞에 식당에서 꼬셔서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여성분 서울로 올 때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물론 사랑해서 왔겠지만 또 그 지방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집값 너무 비싸죠. 렌트값 너무 비싸죠. 그래서 직장을 얻었죠, 겨우.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변태 같죠. 회사 분위기 자체가 이쁜 경리를 좋아하고 좀 여성 차별적이죠. 여성 억압적이고. 그거 남자 뭐라 못하죠. 힘내. 버텨. 그런 말밖에 못하죠. 그런 말밖에 못하니까 특별히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같이 밥만 먹어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있죠. 그 사랑이. 남자는 미안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반찬을 먹어치우고 여자는 그것을 눈치채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힘듦을 알기에 너도 별 수 없음. 너도 뭐 돈이 없으려고 없는 거 아닌 거 알기에 이렇게 미소를 스쳐 지나 보내는 거죠. 남자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우리는 택시 탈 돈이 없으니까 역에서 봐야 되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지 못하고 역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채갈 때도 있고 세탁소에서 정장을 빌려 입어야 하는데 정장을 조심하려다 보니까 뭐 선물 같은 거 포장지가 비싸서 포장도 못하고 주머니에 넣기도 어색했을 수도 있죠. 가난은 남자를 심각하게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게 페미니즘의 근본적인 남성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해도 약해지지 않아도 되도록.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여자라면은 이쁜 격리 좋아하는 회사 성형수술해서 취직하지 않아도 되도록, 남자는 돈 없어도 심각하게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눈이 꽤나 많이 오는 바람에 지난 겨울엔 걷기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었는데 넌 잠깐 운 적이 있었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이젠 지겹다고. 오늘 너한테 술고장만 진탕하고 아무것도 못 내밀고 집으로 돌아올래니까 그 생각이 또 난다. 그치만 우리한텐 자유가 없지 않아. 우린 잡일하는 기계는 아니야. 작년 여름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배달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날 끌어안고 미친 듯이 소리치던 넌 정말 예뻤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를 순 없어. 남자라면은 누구나 자기 여자에게 사치스러운 아름다움을 주고 싶어해. 옥상에서 빨래를 거는 네 옆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알고 있어도 그래.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네 생일. 정말 가난한 청춘에게는 길거리를 걷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연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은 길에서 연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위기 좋은 거리를 걸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이제는 지겨울 때가. 우리는 잡일하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가 있고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남자라면은 누구나 자기 여자에게 사치스러운 아름다움을 주고 싶어해. 이 말의 공허함,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여성을 유아화하고 사유화하고 자유를 앗아가고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옥상에서 빨래를 거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아름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빨래를 걸어주는 것이며, 때로는 대신 걸어주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그렇게 할 만한 경제적, 금전적, 물질적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잠시 가난한 사람 노래 랍티미스틱 리믹스 피처링 UMC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니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을 섹스라고 외쳐라고 했습니다. 저는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섹스를 얘기하자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출산율과 젠더를 얘기하지 말고 섹스를 얘기하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가장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선비입니다. 앞에 이제 숫자 10이 붙어갖고 10선비라고도 하죠. 10선비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왜 아무도 섹스를 얘기하지 않냐는 겁니다. 섹시는 많이 얘기하죠. 근데 섹스를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논하지 않고 성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대화도 제대로 남녀가 하지 못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개방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선비스럽게, 굉장히 보수적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섹스라는 단어를 더욱더 크게 외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섹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섹스라는 단어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분명히 왜곡된 성도덕 의식, 그리고 왜곡된 타인에 대한 제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타인의 발언과 타인의 행동을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섹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저는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다른 석학들의 생각인데 섹스를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는 섹스가 많은 사회라는 거죠. 이것을 출산율이라든가 남녀 갈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섹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뭐 모두는 아닐 수 있죠.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섹스라는 그 행동, 그 경험 이것이 마치 교육의 경험, 대학을 가는 경험 혹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보는 경험, 군 생활 뭐 이런 것처럼 섹스를 해보는 경험은 사회적 자본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주고 그것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페미니즘과 이 PC주의에 있어서 반발을 하고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깔아뭉개고 그들은 미쳤다. 너희는 제정신이 아니다. 너네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다. 너네는 의제를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저는 굉장히 반동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수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상하다. 그들의 소리가 약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좀 상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교육을 받지 못한 노무 노동자가 나에게 하는 백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페미니즘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좀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미친년 취급하는 것은 비이성적입니다.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지하고 반동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섹스를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우리가 비난하는 페미니즘 즉 우리의 그 언어 자유로운 언어 사용을 제한하고 논의 사회적 논의와 담론에서 끊임없이 검열하고 자기 검열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타인에 대한 검열을 강요하는 그런 페미니즘은 섹슬리스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미친 소리로 취급하기에는 저는 섹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큰 역사적인 맥락에서 섹스 갈등을 이해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미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성범죄와 미투를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봅시다. 성범죄는 항상 존재했죠. 다만 예전에는 성범죄가 여성이 간음죄죠. 여성의 바람이 나거나 여성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거나 여성이 남편의 시중을 잘못 들었다는 그런 것들이 범죄였죠. 그런 것은 결국 국가 권력에 의하여 그리고 국가 권력, 사회적 그런 권력, 규범적인 권력에 의하여 범죄화되고 그럼으로써 여성과 그 여성에게 지배를 해야 하는 남성을 제어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요즘 그 인터넷에서 아직도 회자되는 단어가 뭡니까? 3일한. 여자와 북언을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아내를 소위 말해서 간수, 즉 간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너가 범죄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죠. 여성의 자유로운 성 생활을 범죄화하고 그 규범을 남성에게 사유화하여 각자가 제어하게 함으로써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 전 잘 몰라요. 제가 잘 몰라요. 저는 교수가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정도는 알거든요. 이 성범죄라는 게 지금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단지 형태만 바뀌었고 언제나 이건 뭐냐. 법을 만드시는 높으신 분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민중, 우리 같은 힘없는 권력이 없는 사실상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규범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건 압니다. 저는 이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 아는 거 뭐 있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초의 직업은 창녀다. 최초의 직업은 성매매 여성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징그러운 얘기입니까? 남녀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직업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직업이라는 건 어느 한 시점에 생겨난 거죠. 도시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아니죠. 훨씬 옛날. 도시문명. 즉 채집 수렵에서 도시문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계급의 분화가 생기고 그런 장인 같은 것들이 생기고 어떤 노동의 분업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노동의 분업? 그게 직업이죠. 최초의 노동의 분업은 여성이 섹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초의 노동의 분업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성매매 특별법이라거나 성노예 이런 것들을 바라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만약에 이게 굉장히 그냥 당연한 거다. 여성의 성은 팔리는 것이고 남성의 성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프레임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답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섹스라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섹스라고 외쳐야 되고요. 성매매, 성노동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위 얘기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죠. 자위, 딸딸이. 그러면서 자위 도구를 배척하고 금지하고 음란하다고 말하고 이런 짓들을 진보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여기서의 신선함을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위가 뭐 부끄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정치인들이 자위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위할 권리를 주겠다. 아니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뺏겠다. 최대한 자제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니네가 야동을 보면서 자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가 자위 얘기를 합시다. 자위와 야동 얘기를 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얘기를 해야죠. 왜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많이 하면은 진정한 사랑 혹은 여성에 대해서 뭔가 뭐 좀 이렇게 찐따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학문, 대학교, 논문 얘기로 말고 우리들의 언어로 왜 그런 것인지, 왜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방구 끼고 땀냄새 나고 이상한 이 문제 가득한 우리 인간, 노화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맥락에서 옛날에라면 이런 것이 의식적으로 그런 마을 성의식적으로 그게 뭐 꼭 옳았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공감하는 규범이 존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규범이 모두에게 공평하진 않았겠지만 지금처럼 규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새로운 규범이 끊임없이 생겨져 나는 이 초특급 혼란스러운 이 시대보다 그리운 사람들이 수구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최소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는 알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위 얘기를 해야 되고 섹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PC 대 반 PC, 심지어 우리는 진보적인 가치 대 보수적인 가치로 싸우는 것도 아니죠. PC적인 가치 대 반 PC적인 가치로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무슨 끊임없는 자기 검열을 요구하고 자기 검열, 저는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좀 자기 검열은 어느 정도 자기 검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검열 해야죠. PC 필요합니다. PC가 문제가 될 때는 타인의 언어를 검열할 때예요. PC는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해왔구나. 내가 느껴야죠.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역효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PC 대 반 PC로 싸우는 것은 멍청하죠.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멍청해요. 계급과 경제를 얘기를 해야죠. 제가 자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위 인형 같은 거에서 그런 방 같은 데에서 대여해서 자위하는 사람들 한남이고 변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전 그냥 가난하고 섹스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적 자본 섹스가 부족해서 딸딸이만 맨날 치는데 딸딸이만으로는 부족하고 끊임없는 그런 허기짐이 있고 허기짐이 있으니까 섹스를 하고 싶은데 여성의 그 성은 이미 제품화가 되어서 너무 비싸서 가난해서 그거에 비슷한 향기라도 좀 맡아보려고 인형방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경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들을 경멸하는 자기 자신을 PC적인 시각으로 좀 이렇게 자성을 해야 되고요. 측은지심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계급과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위에서 가난한 사랑 얘기를 했는데요. 그 랩에서 나왔듯이 가난한 남자는 힘들고 가난한 여자도 힘듭니다. 페미니즘에 가장 격렬하게 찬성해야 할 사람들은 사실 바닥 노동자입니다. 남녀 불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인 섹스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회 전체에서. 페미니즘이 되어야. 여성이 자신의 섹스를 자유롭게 하고 내 성 경험이 있든 없든 내가 낙태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뭔가 나의 결혼을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애를 낳고 싶든 안 낳고 싶든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여성은 섹스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래야 섹스가 풍성해지고 그래야 사회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남성들이 평화로운 정신 상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페미니즘에서 발을 뒤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C에 있어서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계급과 경제를 얘기하고 PC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내가 너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는가? 남녀라는 단어를 네가 여잔데 평생 남자가 먼저 온다고 생각을 해봐. 기분이 좋겠느냐? 좋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이 정도로 해야지 니는 남녀를 쓰니까 넌 나쁜 인간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또 상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게 야 너는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멍청하고 정치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나가 뒤져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이상을 말해주지 못하고 그들이 계급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교육과 문화 전반을 탓해야죠. 그리고 섹스 부족을 탓해야죠. 섹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섹스를 많이 합시다. 네, 윤숙의 라디오 이상한 주파수였습니다. 출산율과 젠더를 얘기하지 말고 섹스를 얘기하자. 큰 역사적 맥락에서 섹스 갈등을 이해하자. PC 대 반PC로 싸우지 말고 계급과 경제를 얘기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의 에피소드 섹스를 외쳐라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